여러분, AI 번역기나 챗봇 써보시면 와, 이거 진짜 마법 같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어떻게 순식간에 말의 뜻이랑 미묘한 뉘앙스까지 알아채고 답을 척척 내놓는 걸까요? 오늘 그 신기한 마법 뒤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거의 매일 쓰는 이 AI,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정말 마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비밀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는 뭐 이제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죠. 이쯤 되면 마법이 아니라 일상이 된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원리가 뭔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마법이 아니고요. AI라는 엄청난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거대한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빅데이터. 이름 그대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요.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해서 예전 방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죠. 바로 이게 오늘날의 AI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빅데이터의 특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유명한 3V 모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V는 볼륨, 바로 규모예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V는 벨로시티, 속도입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걸 또 바로바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V는 variety, 다양성입니다. 글자나 숫자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목소리까지 세상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연료가 준비됐잖아요. 이제 엔진인 AI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AI가 복잡한 문제를 푸는 과정은 대략 이 5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필요한 데이터를 싹 수집하고요. 그 다음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데이터를 깨끗하게 가공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고 자신만의 문제 해결 공식, 이걸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걸로 미래를 예측하고 마지막으로 그 예측이 얼마나 쓸만한지 평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와, 이게 AI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좋은 예인데요. 바로 신약 개발입니다. 수많은 생물학, 화학 데이터를 AI가 대신 분석해서 성공 확률이 높은 신약 후보를 콕 집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수십 년에 걸릴 수도 있는 일을 단 몇 주, 몇 달 만에 해치우는 놈이다. 덕분에 우리 생명을 구하는 약이 훨씬 더 빨리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복잡한 물류 시스템입니다. AI가 전 세계의 판매 데이터랑 공급망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디에 물건이 얼마나 필요한지, 재고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착착 계산해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문한 물건이 제때 도착하는 것도 다 이런 보이지 않는 거대한 혁신 덕분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똑똑하고 강력한 기술에 생각지도 못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편향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실제 사례를 보면 문제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인도네시아어에서 디아라는 단어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쓰는 그 또는 그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AI 번역기에 넣고 간호사라는 단어와 함께 번역했더니 그녀는 간호사다라고 번역해버린 거죠. AI는 왜 당연하다는 듯이 간호사를 여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 편향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먹고 배우는 데이터, 즉 그 연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AI를 가르치는 데이터가 현실의 모습을 균형 있게 담지 못하면 AI의 판단 역시 왜곡되고 불공정해지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런 편향은 대체 왜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만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편향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향된 데이터 수집. 애초에 데이터를 모을 때부터 잘못 모은 경우죠. 특정 그룹의 데이터만 잔뜩 모으고 다른 그룹은 빼먹는 식으로요. 근데 두 번째가 사실 더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편향된 현실의 학습인데요. 이건 데이터는 잘못이 없어요. 현실에 있는 그대로 잘 담았는데 그 현실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사회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AI는 그 편견마저 그대로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편향된 현실을 학습한 아주 대표적인 비극이죠. 과거에 경찰이 특정 동네를 유독 집중적으로 단속했던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걸 학습한 범죄 예측 AI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동네의 범죄 발생 확률을 더 높게 예측한 겁니다. 이건 편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의 힘으로 편견을 더 강화시키는 셈이잖아요. 결국 이 AI는 폐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AI의 판단이 무조건 객관적이고 공정할 거라는 믿음?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AI는 그냥 데이터가 시키는 대로 계산하는 기계일 뿐이에요. 그 결정은 반드시 우리 인간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결국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우리 인간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이 새로운 AI 시대에 우리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공정한 AI를 만들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우선 처음부터 편향 문제를 고민하는 윤리적인 설계가 필요하고요. 또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골고루 담아낸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쓰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AI가 계속 공정하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종 책임은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결국 AI는 우리 사회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멋진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부끄러운 편견과 결점까지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자, 우리는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AI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 사회의 모습, 과연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AI의 미래가 될 겁니다.